영화 톡투미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기대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로튼 토마토 지수가 95%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토마토 지수를 가끔 참고만 할 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가 호러 영화에서는 꽤나 유효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그런 이유로 미학적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영화가 어느 정도 재미는 보장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작품을 기대했던 두 번째 이유는 톡투미가 제작사 A24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A24는 호러 영화만을 제작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퍼스트 카우, 애프터 양 같은 작품은 공포 영화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24가 엘리베이티드 호러라는 명칭의 대표처럼 된 것도 사실일 텐데요. 특히 아리 에스터 감독의 작품들 혹은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맨 같은 영화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저에게 A24의 호러 영화는 중간 인상은 간다라는 인상이 박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톡투미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톡투미 좋았습니다. 호러라는 장르적 재미도 좋았고요. 공포의 외피 안에 녹아있는 여러 이슈들도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이 작품은 두 강력한 엄마에 대한 이야기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오프닝과 결말 해석, 집 의미, 손을 잡고 빙의하는 방식 상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 코멘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톡투미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So where'd you get it from anyway? Apparently, it was the hand of someone that could connect with the dead. I heard it was the hand of a Satanist. The other hand's 앞서 언급드렸듯 저에게 톡투미는 파워풀한 엄마들이 중요한 작품으로 느껴지는데요. 영화의 오프닝부터 그에 대한 코멘트가 녹아 있습니다. 콜은 동생 덕캣을 찾기 위해 파티장을 휘젓고 들어가죠. 이윽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콜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덕캣은 이렇게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여기 없어. 아빠가 형이 사람들을 공격할 거래. 그러고는 형을 칼로 찌르고 그 칼로 본인의 목을 지르게 되죠. 물론 저의 뇌피셜인데요. 저에게 이것은 아버지 세계의 붕괴에 대한 영화의 선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 형, 남동생으로 이어지는 북의 중심의 종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붕괴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의 줄기가 되는 목의 중심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에 앞서 잠시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덕캣의 비극은 이후 펼쳐지는 미아의 이야기에 대한 예고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덕캣이 죽은 아버지를 목격했듯 미아는 죽은 어머니 레아를 목격합니다. 덕캣이 방문을 잠그고 있어 콜이 부수고 들어왔듯 미아 역시 잠근 방문을 아빠 맥스가 부수고 들어오죠. 또한 덕캣과 미아는 모두 방으로 난입한 형과 아빠의 목에 칼을 질러 넣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시작점에서 앞으로 펼쳐질 서사의 전반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남녀가 스위치되는 지점일 것이고요. 그러면 다시 톡투미가 품은 목의 중심의 세계의 간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일리에게는 두 명의 엄마와 두 명의 누나가 있다고 말이죠. 혈연으로 엮인 엄마 수와 누나 제이드가 있고요. 새아빠와 결부된 미아의 모친 레아와 의분 누나 미아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레아와 라일리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영화가 축조한 두 엄마, 두 누나의 구도가 선명해 보여서요. 비유적 의미의 어머니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김창호 감독의 데뷔작 화란이 다루는 여러 아버지들처럼 말이죠. 아무튼 이러한 두 목의 중심의 세력은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되는데요. 우선 한쪽은 흑인이라면 다른 쪽은 백인입니다. 또한 라일리의 입장에서 미아 측은 피가 섞이지 않았다면 반대편은 혈연이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미아와 레아는 모두 사후 세계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레아는 홀령으로 등장하고 미아는 그 세계와 교신이 가능하니까요. 반대로 제이드 측은 현실의 세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엄마인 수도 살아있고요. 제이드는 끝까지 톡투미를 경험하지 않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후 세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는 세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외부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와 제이드의 입장에서 미아는 이방인이 되는 셈인 것인데요. 실제로 영화에서 묘사되는 미아는 아웃사이더라는 인상이 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세계의 이분화는 집이라는 소재를 경유하면 더욱 도드라집니다. 재혼 가정으로 보이는 맥스 수 부부의 집은 겉으로 보면 단란하게 융합된 듯 보이지만 조금 더 들어가 살펴보면 이물감이 드는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우선 제 기억이 명확한지 모르겠지만 미아에게는 방이 없습니다. 그녀가 데니얼과 동침을 하는 방, 아버지의 목에 린치를 가하는 방은 모두 제이드의 방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한 처음 빙의를 목격한 라일리는 혼자 잠이 들기 무서웠는지 누나들을 찾아 나서는데요. 제이드는 거부를 하고요. 미아는 받아줍니다. 이때 제이드는 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반해 미아는 거실 소파에 누워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 집은 구성원인 양 미아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방 한 칸 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에게 이 집의 보스는 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부재하는 동안 파티가 열릴 것 같은 분위기가 풍기자 집에 온 친구들에게 폭언을 퍼붓죠. 예를 들어 데니얼에게는 내 딸의 가랭이를 넘보지 말라는 식의 경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느 영화들에서였다면 일반적으로 아버지 역할의 배우가 할 만한 언행일 것입니다. 아무튼 그녀는 미아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할 줄 알아. 이 워딩은 꽤나 묘합니다. 이미 함께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우리 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미아 너는 우리의 일원이 아니야 라는 의미겠죠.
후에 미아는 맥스의 목을 지른 후에 라일리로부터 제이드를 떼어놓기 위해 전화를 걸어 꿰어냅니다. 이때 미아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집으로 와보라고 말이죠. 집은 결국 3개일 텐데요. 미아와 수가 하나의 집을 각자가 우리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미아의 세계와 수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집을 차지하려는 인물은 미아라기보다는 그녀의 모친 레아일 것입니다. 라일리를 죽음의 세계로 데려오라고 하는 것도 아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아를 흔드는 것도 모두 그녀의 입으로부터 출발하니까요. 그러니까 톡투미는 사자의 세계에 있는 엄마 레아와 생자의 세계에 있는 엄마 수 사이에 강력한 알력이 작용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영화 속 아버지 맥스의 역할은 미미합니다. 영화 초반 미아가 설거지를 할 때 부치는 말을 걸어오는데요. 포커싱 아웃 처리가 되어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죠. 이후에 그는 중간중간 등장하긴 하지만 이 모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직접 나서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라일리의 병문안 한 번 오는 장면이 없죠. 그러니까 영화 속 아버지의 기세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챕터 1의 마지막으로 레아에 대한 저의 견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레아라는 인물에 대해 가장 크게 드는 의문은 그녀가 자살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관객 각자가 다를 텐데요. 이는 마치 유재석 감독의 근작, 잠의 결말이 주는 개방감과 동일한 궤를 가질 것입니다. 말하자면 톡투미 역시 열린 결말의 영화인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을 레아의 복수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녀와 수, 맥스가 엉켜있는 지저분한 전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레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맥스가 미아에게 공개한 엄마의 유서는 참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역으로 사후세계에 있는 레아가 거짓말을 해 딸을 컨트롤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소 하남자로 묘사되는 맥스가 딸에게 대범하게 사기를 쳤다고 보는 것이 저는 쉽게 수긍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면 왜 레아는 이런 고약한 짓을 벌이는가? 앞서 언급드렸듯 톡투미에 흐르는 강력한 줄기 중 하나는 파워풀한 엄마일 텐데요. 말인즉슨 이 작품은 그동안 많은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모성에 충만한 엄마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강력한 여성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 제이드의 친구들을 거침없이 대했던 것처럼 레아에게도 그런 이미지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아는 엄마를 추억하며 함께 찍은 과거의 미디어 영상을 보는데요. 정확하지 않지만 레아는 구독자 혹은 라방에 입장한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언어를 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딸보다 섹시하다는 등의 농을 던지기도 하죠. 즉 수와 레아는 헌신적이고 희생하는 엄마라기보다는 본인의 욕망도 강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사리지 않는 엄마들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정해 본다면 레아는 남편, 딸에 대한 소유욕 같은 것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녀의 입장에서 맥스는 자신을 배신한 인물로, 수는 자신의 세계를 빼앗은 인물로 여기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아를 이용해 남편을 죽이고 수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막내 아들 라일리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한 작당을 벌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레아의 공격은 성공한 것인가? 이 질문은 자연스레 영화의 결말과 결부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아는 엄마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해방이라는 미명하에 라일리를 죽이려고 하죠. 찰나의 순간 눈을 떠보니 오히려 죽은 것은 미아 자신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이드가 동생을 구하기 위해 미아를 밀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레아의 계획은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말부 미아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 의견과는 정반대로 레아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볼 수도 있습니다. 혼이 된 미아는 병원을 돌아다니는데요. 치유된 라일리와 수, 제이드가 자신과 아빠 없이도 화목하게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톡투미는 두 엄마만큼이나 그들을 계승한 두 누나의 충돌도 인상 깊은 영화인데요. 미아는 라일리에게 빙의를 허락하는 누나라면 제이드는 빙의를 금지하는 누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영화 초반 라일리를 제이드 대신 픽업하러 갔던 것은 미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라일리 누나의 자리에는 미아가 있는 것 같았는데요. 영화의 끝은 미아를 밀어내고 제이드가 라일리의 누나가 된 것입니다. 저에게 이것은 어쩌면 레아에게 벌어진 일의 반복이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레아를 밀어내고 수가 맥스의 옆자리를 차지한 것과 겹쳐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만약 창작자의 숨겨진 코멘트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는 완전히 자기 의지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저의 해석이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여러 층위로 해석이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lright, let's do this! You know the drill. Say, talk to me. 톡투미의 빙의 행위는 오브제처럼 생긴 손 형상을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이 행동 자체도 의미심장해 보였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작품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조금 말랑말랑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의 집에서 톡투미 행위를 할 때 10대 소년 소녀들이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것에 몰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톡투미는 재미 이상의 쾌락, 심지어는 구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의 결과물처럼 보이기만 하지는 않더라고요. 영화 속 미아는 누군가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인물입니다.
아빠와의 관계도 대면대면하고요. 새롭게 가족 구성원이 된 인물들과는 겉으로는 가깝지만 뭔지 모를 괴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 자신의 남자친구였지만 지금은 제이드의 남자친구인 데니엘에게 미련을 품고 있는데요. 둘은 동침을 하기 전 손바닥을 마주치며 짜릿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죠. 이러한 미아의 면면을 젊은 세대라는 관점으로 일반화해서 보면요. 영화 속 젊은이들이 손을 잡는 것에 중독되는 설정은 결국 자유분방하고 제멋대로인 듯 보이지만 그들의 기저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영화적 코멘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빙의 역시도 이 논리의 연장선처럼 보이는데요. 미아는 자신의 내면은 언제나 비어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빙의는 결국 자신을 채우는 행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손을 잡고 빙의가 되는 현상은 애타게 기다리는 누군가의 손길을 잡아 그 결과 내면이 충만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즉 저에게 톡투미는 작품이 품은 장르, 이야기의 성격과는 다소 배반적으로 언제나 보호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정체성은 다소 모호할지도 모르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살고 있는 지금의 젊은 세대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갖고 있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품은 종교에 대한 코멘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톡투미는 강력하게 특정 종교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짧게는 있긴 한데요. 그것은 데니얼이라는 인물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니얼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묘사되죠. 그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여자친구인 제이드와 오랜 기간 연애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스킨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사후세계와 영접하는 톡투미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 자체도 이미 반기독교적인 행위일 것인데요. 아무튼 데니얼은 다른 인물들과는 다르게 빙의 후 상당히 추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과거 몸을 팔던 사람을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해 동물과 키스를 나누기도 하죠. 빙의라는 것이 인간의 내면 혹은 무의식에 대한 은유를 담고 있다면 영화는 가장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가장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영화가 다루는 세계가 망자의 세계라는 설정 자체가 이미 성경적이지는 않겠죠. 톡투미의 감독은 데니 필리포우, 미아의 필리포우, 쌍둥이 형제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처음 접하게 된 감독들입니다. 코엔 형제 같은 끝내주는 형제 감독, 혹은 형제는 아니지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데니얼스처럼 재기발랄한 듀오가 나온 것 같아 좋았고요. 그들의 차기작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톡투미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엄마의 땅 따먹기, 그 승자는?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진범에 대한 제보를 무시하셨습니까? 나는 똑바로 수사했다고 믿는데. 네가 한번 읽어봐. 뭐야? 이름